네. 아니 12구 참사 그 추도식에 참석 안 했잖아요, 대통령 참석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죠. 여당 지도부도 참석을 안 했어요.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어요. 교회를 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인데 또 화면이 나왔네요. 김기현 대표는 또 그 옆에 가서 앉아 있고 장관들 이상민, 추경호 등등 저기 다 앉아 있네요. 좀 뭐 하는 행동입니까? 자식 여야 그러니까 정치인을 떠나서요. 사람이라면요. 그러니까 부모라면은 저럴 수 있을까요? 저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제가 방송 우리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기에서 저 교회에서 저 교회도 그냥 본인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본인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그날이 살면서 가장 슬픈 날이었다. 10월 29일이 살면서 가장 슬픈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부모 그러니까 10월 29일 저도 그날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저희는 대전입니다. 네. 근데 서울에 이태원 한번 가보라고 저도 이제 추천을 해줬어요. 아, 그런 문화 즐길 수 있잖아요. 색다른 문화 즐길 수 있는 거죠. 청소년이라도 공부 열심히 했으면 그날 하루 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즐기라고 있는 날이에요. 거기를 간다고 해서 뭐 이상한 학생들 취급하는 그런 일부 몰상식한 어른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이상한 거고요. 저도 저희 아들이 그쪽에 갈 뻔했고 제가 추천해서 갈 뻔했고 그리고 저희 지인분의 아들도 거기서 이제 별이 됐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세월호 때요. 그때 이제 기자였는데 어느 어머니께서 하신 얘기가 우리 애기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자식을 보낸다는 거는 이것을 그냥 보고 싶다 표현이 아니고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식을 갑자기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뭐 가족들한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했던 아이들이 영문도 모르게 돌아오질 못했어. 이거는 분명히 인재입니다. 그 행사가 그날 하루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행사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거의 해마다 있었던 행사였던 거고요. 그런데 어디 감히 이런 부모들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날을 살면서 가장 슬픈 날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뱉습니까? 어떻게 그 말을 함부로 뱉습니까?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희생당한 그 참사고 희생당했습니다. 그 인재입니다. 국가가 부재했기 때문에 생겨난 인재입니다. 맞아요. 근데 사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간입니까? 그게 사고입니까? 그냥 아이들끼리 가서 청소년들끼리 가갖고 놀다가 뭔가 그냥 본인들끼리 일어난 사고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사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학생들의 청년들의 그 위패 사진도 있는 곳에 절대 안 갑니다. 그 전에는 158명, 159명 이렇게 번호 형식으로 그 희생자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은 그렇잖아요. 왜 위패도 있고 영정사진도 없는 곳에 있는 곳에 왜 가지 않느냐. 답이 안 나오니까 하다 답이 안 나오니까 무속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무속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12구 참사 이제 일주기 추모식에 가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는 짓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도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기 좋아하잖아요. 왜 여기 안 옵니까? 그러면 맞아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논란이 된 게 그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인가요, 부교육장인가요? 이분이 글을 올렸어요. 그걸 뭐 섭외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저는 섭외란 말을 표현하기 좀 그런데 교회가 섭외의 대상이 되는 것도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교인들이 모르게 갑자기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저것도 교회에서 한마디로 교회니까 예배라고 제가 그래도 표현을 개신교의 표현대로 해드릴게요. 네.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 분들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같이 함께하면서 그게 추모 아니죠.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
드린 게 아니고 대통령만 따로 음. 본인들끼리 뭔가를 이렇게 구성을 따로 이렇게 다 구성을 짜 놔서 따로 추모 예배를 따로 드린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날 살면서 가장 슬픈 날이었다.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저는 교회 제가 이제 또 목회자잖아요. 네. 교회를 그런 일에 쓰는 거, 사용하는 거, 그걸 또 허용한 거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정치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목사가 독단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자기 겁니까? 그 공동체의 거예요. 공동체가 합의하고, 그리고 당시에 저 교회가 공사 중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저기 와가지고 처음에는 교회 측에서 우리 교회 지금 화면 나오잖아요. 저 공사진 사진이거든요. 공사하고 있고 복잡해서 또 그날 무슨 회의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의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랬더니 그거 어렵다고 했는데도 대통령이셔서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거기 교회에 있는 분이 올린 거예요. 그것도 부교육자가. 그래. 이게 뭐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뭐 교회가 어떤 상황이든 뭐 관계없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지금 100번 양보해서 이경 부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정상적인 예배에 그냥 조용히 참석해서 거기서 참석했다고 모르겠어요. 교회 예배도 시간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따로 한 거잖아요. 수도식을. 그러니까 장소만 교회라는 장소를 빌린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용돼도 되는 겁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오염된 모습을 보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왜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걸 또 허용해주고 용납하고 함께했던 담임 목사는 과연 그 성직자로서의 임무를 잘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저것은 담임 목사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문제죠.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것을 밀어붙여서 무조건 대통령,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권력보다 더 강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권력, 권한으로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 목사 말고 저 교회 목사님만 빼고요. 저 교회 신도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추도 예배라고 했던 거 자체가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잖아요. 거기 다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사 책임자 자체를 전부 다 보존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맞아요. 책임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본인이 유가족을 생각을 한다면 그 참사에 대한 책임자들을 버젓이 옆에다 앉혀놓고 아 슬픈 날이다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옆에 앉아서 있는 것 자체가 그거 정말 그 2차 가해 아니겠습니까? 그 생떼 같은 자식들 159명입니다. 그 자식을 잃어서 내 자식이 왜 이러는지도 모르는 재발 방지 대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말도 언급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유가족을 향해서 너무나도 잔인한 짓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안전한 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예방 그 대책을 만든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고요. 이번에 그 크러쉬 영상 보셨죠? 그걸 보셨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렇게 책임자들을 버젓이 옆에 같이 앉아서 따로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 제정신인 박힌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생각이 정말로 사람다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2구 참사의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거는 진상조사예요. 사과고, 그러니까 책임자들 잘 처벌하고 진정 어린 상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상조사 똑바로 해달라는 거.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1주년 맞아서 언론들이 여러 가지 취재를 했잖아요. 그 중에 내용 보면 경찰청장의 태도가 너무 이상해요. 아니 문자 받고 문자를 누가 보냈냐 그랬더니 그건 모른대. 근데 공손하고 깍듯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청장이 공손하고 깍듯하게 답변할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 그렇죠.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대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냈다면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예요. 뭐 구청장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 그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은 다른 경찰 간부한테 보낸 문자 보세요. 어떻게든지 자기들 책임 회피하려는 모습. 과연 이 참사가 일어난 일에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려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었을까? 그러고도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경찰청장이 책임을 졌습니까? 문제가 뜬 서울청장이 책임을 졌습니까?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졌습니까? 용산구청장은요. 용산구청장은 유가족들이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듣고자 네. 하는 그런 집회 바로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맞불 조롱 집회를 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예. 그 집단이 산악회가 있대요. 거기에 그 산악회에서 같이 다녔던 사람이 용산구청장입니다. 그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기초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기초의원에 탈당을 하면서 또 민주당으로 폭로 민주당으로 이제 입당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기초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서 폭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용산구청장이라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슬픔이 없대잖아요. 본인의 재선 고민만 했었다. 재선 얘기만 했었다. 증언에 따르면 네,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고 증언했던 있죠. 본인의 재선 증. 그런데요. 아니 그 유가족들을 조롱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집회하면서 조롱했던 집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그 이후에요. 구치소에 나와서 그 위에 같이 어울리면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자기 재선에만 관심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 당협인가요? 거기 자기들 그 국힘 사람들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네. 책임 소재 얘기한 거 들으셨죠? 책임을 그 자리에 간 사람한테 모두 다 묻고 있는. 왜 정부가 자기들이 놀러가 자기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그들 표현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네. 근데 왜 정부한테 이걸 책임을 묻냐? 이런 말들이 2차 가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갔던 청년들, 청소년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축제 행사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가라고 있는 거 즐기라고 당연하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럼 그 축제도 못 즐깁니까? 그 청년들이요? 당연하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저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고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갔다는 거 책임을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여성들이 이제 성적으로 폭력을 당했을 때 네. 그 여성이 뭐 치마가 짧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같은 그렇죠. 맥락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어떻게 2023년도에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고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그것도 대전에 있는 저희 아들한테 야 그런 문화도 있어. 가서 한번 보고 즐기고 와봐. 그러면 저는 범죄를 부추긴 엄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그 소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아니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라면 거기에 뭐 중요한 사람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요. 더 황당한 거 뭔지 아세요? 박기영 구청장이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본인한테 그랬다잖아요. 아니 탈당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상임위원장 자리 네. 그 얘기했다잖아요. 아니 구청장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시의회는 구청장을 견제하는 것이에요. 구청장이 제대로 구정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럼요. 견제하는 자리인데 결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구청장이? 의회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국민의힘은 지금 보시면 대통령이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번 총선의 공천권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돌아가죠. 그럼 거기는 또 작은 국가예요. 용산구도.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본인이 그 박기영 용산구청장이 구치소에 있을 때 3명씩 데리고 와라 면담해 와라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줄 세우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본인이 또 휘둘릴 수 있는 다음 지선에 본인이 뭔가를 공천권 또 휘두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위에 대통령이 이상하니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짜 유유상종이고 대통령이 왜 A급, B급, C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대통령 자체가 A급이 아니니까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A급이 거기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B급 이하 대통령보다 더 아래 B급 이하 그러니까 대통령 예를 들어서 B급이면 C급 D급
이렇게 더 이하 사람들만 몰릴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물론 사람들 간에 제가 급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건 비유인 거고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 정말 더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그만하세요, 말씀드리고. 그러면. 근데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그럼 지금까지 비판을 다 했습니다. 자,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다. 하나만 해주면요. 진상 규모 진짜 하겠다. 그래서 특별법을 정말로 이것을 정말 협조만 해준다면 이게 특별법에서 뭐 부모,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돈을 얘기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그 그런 얘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없습니다. 네. 원인과 재발 방지예요. 원인, 맞아요. 특히 여기에 원인의 방점이 있습니다. 원인 규명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법 제정에 협조만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만들어야 돼요. 네. 만들어. 그게 그럼 사실은 잘했다고 칭찬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 지난 1년 동안요. 유가족들이 보여준 모습 보세요. 그 전국 돌아다니면서 비 오고 막 바람 불고 이러는데 비 다 맞아가면서 전국 투어 했어요. 제발 우리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계속 지키면서 아이들의 그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거 제발 좀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도 응답을 안 해요. 이게 과연 여당이라고 하는 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인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국회하고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저는 그냥 이 12구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나 정권의 그 입맛에 맞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과연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인가? 국민의힘이 이런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진짜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가장 슬픈 날이었던 것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